예. 지금 우리 대표님 농장의 거창 그 딸기에서 오늘 2024년 9월 15일 날 오후역인데 지금 이 시가 0.15 들어가거든요. 거의 맹물 정도에 들어가는 수준이거든요. 잔량시를 네. 얘가 먹고 그럼 딸기가 여기 정식의 날짜가 언제죠? 30일. 8월 30일. 8월 30일. 지금 양액이 이 시가 얼마 들어가죠? 양액이 0.8요. 얘가 지금 먹고 잔량이 없어요. 잔량이. 그럼 얘가 우리는 딸기를 큰 걸 따고자 원하는데 앞으로는 딸기를 적게 따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앞으로 여기에는 하우스 내에 쿨러가 없습니다. 그죠? 쿨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대표님 농장에서는 이렇게 시들어주는 딸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시들어준다. 그 원인은 얘가 정식하고 나서 아마 여백을 맺을 수가 있었거든요. 여백. 요 테두리에 맺는 우리가 일액 그러죠. 네. 일액 물방울이 타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줄기를 타고 우리가 그 상토에 가면서 상토에서 한 번, 두 번 여기서 농축이 되면 요렇게 죽어버려요. 요렇게. 근데 이게 내 집에 와서 죽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 집에 와서 죽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집에는 물을 안 뿌리기 때문에. 맹물 시빌에서 여기에서 여백을 맺은 아미노산 단백질이 뿌리에 내려간 걸 씻어서 중화를 시켜야 되는 옅게 만들어야 되는데 옅게 많은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딸기 모종에서는 몇 년 전에처럼 왕창 죽는 그 해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왜 죽느냐? 주 원인이 요 이시값이 잔량 이시가 1.2 이상이 돼야 여백을 안 맺어요. 먹고 남은 게. 그러면 잔량 이시가 1.5가 되려면 얘가 먹는 게 어려서 아주 적게 먹는 경우도 있고 안 주가지고 굶어가지고 그때 뿌리가 노화돼가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공이 요 큰 잎이 기공이 탈수가 돼서 안 먹는 경우도 있어. 기공이 탈수가 돼가 장애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이냐면 요는 거는 그거 요것도 병이고 요거는 육모상에서 온 병이고 육모상에서 온 병 요렇게 이미 병이 들어있는 거고 우리 집에 와서는 이 병이 잘 안 생겨요. 여백이 많이 맺어가지고 시들어가 그냥 요렇게 왕창 죽어버려요. 시들어져. 그러면 여기 보면 잎이 고실해지는 게 있죠. 또 뭐라 그러죠? 티퍼니 그러죠. 그럼 이 티퍼는 왜 왔냐? 이 파리들이 지금 큰 잎파리들이 기공이 탈수가 됐다. 그럼 실내 섭이 45% 이하로 떨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대사작용을 멈춰버리면 그 많은 비료분을 얘들이 다 먹어요. 즉 영양의 관이 안 막힌 것들이. 그럼 얘들이 먹고 그러면 얘는 탄수화물 농도가 낮으니까 영양을 먹으면 뱉어내게 돼 있어요. 근데 큰 이파리는 안 뱉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탄수화물 농도에 따라서. 보통 맺히는 게 지금 어린. 예, 그렇죠. 노란 것들은 무조건 여백이 맺어요. 비료가 많든 적든. 그러면 얘 큰 이파리가 대사작용을 멈춰버렸다. 기공 탈수로 인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35% 차강을 50%나 뭐 70% 90% 했다면 실내 섭이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이불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았을 때 실내 섭이 45% 이하 30%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애가 제일 많이 와서 실패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100% 갖췄다는 거죠. 조건을 아침마다 이게 낮에 실내 섭을 차강을 계속 해두는 집에는 실내 섭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35% 실내 차강하면 10% 정도 섭이 올라가요. 그렇겠죠. 예, 50% 하면 더 올라가겠죠. 그런 실내 섭이.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요래 탄 거 오는 거는 우리가 팁벙카는 그런 현상인데 이거는 큰 이파리가 기공 탈수가 됐다. 그럼 여기만 있느냐? 찾아보면 군데군데 있을 거예요. 요것들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온 게 이제 시드름병 죽을 게 오겠죠. 요렇게 해서 딸기가 살아 있으면서 뿌리가 썩으면 꼼꼼한 냄새가 나. 그럼 고다리 작은 뿌리 파리가 알을 까요.
요거는 자기 집에서 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에서 오는 병이 들어온 것들은 요렇게 살아있고 요게 죽어요. 요렇게. 요 병은 어떤 병이냐고 또 나누면 육묘 과정에서 매일 아침마다 잎 테두리에 맺은 일액, 여백을 맹물로 씻어버렸더라면 요 병이 안 와요. 이 병 자체는. 병 자체가 안 온다. 그러나, 거의 요즘은 노지보다도 하우스 안에서 딸기모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럼 딸기 하우스 안에는 탄저병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못 생기냐? 바깥에 대기압하고 안에 대기압의 편차가 안 맞아요. 탄저균이 날아와서 여기에서 뚫고 들어갈 시간이 없어. 잎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탄저는 아니다. 그렇죠. 여백에 의한 아미노산 단백질이 여기에서 묻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농축이 돼서 영양이 과해지니까 요 균에서 활성화돼서 그 균이 식물체를 뚫고 들어갔다. 그러면 동작의 균과 비동작의 균을 나눌 수 있다.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동작. 탄저병은 여기 와서 뚫고 들어가요. 온도, 습도, 균, 식물체 있으면 탄저병은 뚫고 들어가요. 왔다면 뚫고 들어가. 습도하고 맞으면. 그러나 이 비동작균, 요 균 같은 경우에는 온도, 습도, 병원체, 식물체 있어도 아미노산 단백질이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균이 활성화가 안 돼요. 이미 다 먹었다. 그렇죠. 지금은 먹었는데 우리 집에 와 있는 거를 다시 발생을 안 시키려면 아침마다 맹물을 뿌리면 여기에 있는 여백, 일액 그러죠. 일액을 씻어버리면 병이 없다는 거죠. 딸기는 살균제를 사실은 안 써야 돼요. 살균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작물이. 계속 일면 시비를 계속 한다. 맹물 시비. 맹물 시비를 해서 씻어버리면. 시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탄저라고 보고 약을 친다고 해서 약을 치면 일주일 만에 한 번 치기 때문에 죽어요. 왜 그러냐? 하루에 한 번씩 씻어야 될 거를 일주일 동안 농축시키면 그 영양소에서 죽으니까. 미생물이 생기니까. 여기에 미생물은 약으로서 잡을 수는 없어요. 대기 중에 너무나 많고. 그러면 겨울에 와야 될 티번이 여름에 와 있죠. 그럼 왜 왔을까요? 기공탈수. 큰 이파리들의 기공탈수가 돼서 얘네들이 영양을 흡수를 안 하니까 얘가 다 먹었죠. 그럼 여백으로 나왔죠. 얘가 진녹색이 돼 얘는 여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진녹색이 됐을 때 탄수화물이 있는 상태에서 뿌리에서 영양을 먹는데 설탕 양만큼 입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만큼 저녁에 오는 양수분을 먹고 그 이상으로서 잎에 더 묽은 영양소가 들어가면 연하다, 묽다. 그러면 잎이 싱거워지면 뿌리가 설사래가 삼투압이 거꾸로 일어나요. 영양을 못 받아들이고 나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항시 엽은 탄수화물 농도를 맞춰야 당브릭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브릭스가 이하가 될 때는 여백이 나오는 거죠. 그 여백 속에 너무 영양소가 과다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타버렸죠. 그러면 이거 탄 상태에서는 여기에서는 영양소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타버렸으니까 여기 뭐가 아미노산 단백질이 많으니까 뭐가 생겨요? 제피곰팡이 생기죠. 그럼 뜯어내버려 이건 안 뜯어내버리면 제피곰팡이 여기서 균이 계속 서식을 해서 우리 밭 전체에 균이 많아요. 근데 그 제피곰팡이는 아무리 많아도 균의 발생하고는 무관하다. 씻어버리면 되니까. 여기에 있는 여백만 씻으면 제피곰팡이 안 와요. 꽃곰팡이, 제피곰팡이 이것들은 여백을 씻어야 된다. 병이 많이 오는 봄철에 비가 오면 병이 많죠. 네. 아침마다 물을 더 뿌려야 돼. 안 그러면 한낮에 뿌리든지 물을 뿌려가지고 그 잎 옆 테두리에 있는 물방울을 씻어버리면 병은 전혀 무관하다. 이제 지금은 보통 그렇죠. 뭐 이 정식식이니까 정식을 하고 나서 지금 이게 물을 뿌리면 잎이 얇아진다. 계속 뿌리가 내린다. 하는데. 뿌리가 내린다. 근데 뿌리가 내리면서 잎이 이렇게 얇아지잖아요. 얇아지면 여백을 맺어요. 여백 물방울이 맺으면 이건 타고 내려가 이렇게 들어가 보거든. 뿌리 쪽으로. 관부로 들어가거든. 관부에 들어가면 관부에서 한 번 들어갔을 때는 병이 안 생기겠죠. 병이 활성 안 돼. 그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가면 그 영양소 농도에 따라서 균이 활성화되고 안 활성화, 비활성화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는 이 C값이 들어가는 게 1.2가 들어간다고요? 네, 1.2가 들어갔는데 남아있는 건 0.15밖에 없어요. 0.15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딸기는
여백도 맺지만은 성장을 별로 못해요. 그럼 여기 잔량이 남아있는 게 우리가 꽂는 분화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지만은 이 씨값이 잔량이 1.5가 넘어가면 여백을 안 맺어요. 그럼 어디에 맺느냐? 쏙잎에 여기면 조금만 맺어요. 그걸로 가지고는 병을 안 해요. 잔량이 씨를 1.5를 이상을 끌어올리나야만이 여백을 안 맺는다. 그럼 우리가 뭐 지금 2 이상 주야. 아, 이게 이제 덩치가 작으니까 1을 먹었는지 0.8을 먹었는지 5를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죠. 정상일 때는 이게 정상으로 커 있을 때는 얼마나 1.3을 먹어요. 그럼 2.5를 주면 1.2가 남고 1.2가 남으면 여백을 안 맺어요. 그게 최소치라는 거죠. 여백을 안 맺는 수치가 최소치다. 그리고 잔량이 씨가 겨울에는 2.7이 최고 맥시만이다. 잔량이 씨가. 그러면 4.0을 주에 1.3을 2.7에 플러스 1.3을 하면 4.0이래. 4.0을 줬을 때 짤기가 제일 다수하게 된다. 그런데 한 번 실수하면 티번이 어마무시하게 와요. 한 번 실수하면 그 실수라는 게 우리가 겨울에 환기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차광이 돼 있어야 돼요. 환기를 하기 전에 안에 외부에서 차광이 돼 있어 가지고 35%나 뭐 40%나 50% 차광이 돼서 실내 습을 유지를 시켜야 돼요. 티번은 기공 탈수, 칼슘 결핍이 아니다. 티번을 칼슘 결핍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시기하고도 무시기하다. 딸기에 잿빛 곰팡이 농약 치는 사람도 무시기하고 무시기하다. 농약 치는 사람도. 그리고 딸기에 시드름병을 약을 치는 사람도 무식하고도 무시기하도 무시기하다. 농약을 치가지고 이 시드름병이 안 없어지니까. 여백에 의한 거니까. 여백 물방울. 그래서 육묘 키울 때 노지 키우는 거는 뭐 탄저병이나 쓸 수 있지만은 하우스에 들어있는 딸기 육묘에서 살균제를 쓰는 사람은 무시기하고도 무시기하다. 정말 무시기하다. 효과 없는 약을 왜 치느냐? 맹물만 뿌려서 씻어버리면 되는데, 맹물 뿌려서 여백에 의한 병들이 우리가 딸기 재배에서 탄저병 외에는 다 여백에 의한 병이에요. 여백이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가서 그렇다. 그 영양소. 그러면 우리가 잿빛 곰팡이 생기면 어디 생기는데 요 가에 생기죠. 요 가에 잎 테두리에. 그럼 그렇습니다. 여백이 나고 여기 말라가지고 자꾸 마르니까 상처가 나죠. 그럼 농도가 진해지잖아요. 그럼 흐린 날 이제 온도, 습도, 병원균, 그 다음에 여기 영양소, 식물체 영양소, 영양이 여기 있고 식물이 있으니까 균이 생겨서 뚫고 들어가거든. 뚫고 들어간 놈은 두꺼운 부위에 힘줄로 들어가는 거 잡을 수가 없어요. 힘줄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드름병 이게 굵은 부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잡혀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잘라버리면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요거는 관부로 들어가고 뿌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요 놈은 요 부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 아래 부위가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양수분을 전달하겠죠. 그러나 생장점은 죽었죠. 요 놈도. 그래서 이런 딸기에 우리가 질병을 나눌 때 동작균이냐 비동작균이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안 접해봤지?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딸기의 거창 딸기 산업이 농약을 많이 썼다고 해서 다 수확되는 건 아니거든요. 생육 환경이죠. 여태 우리가 지금 육묘에서 네. 얼마나 육묘를 충분히 잘 한 거에 따라서 결과가 좋아지고 또 많이 못 따고 좀 많이 따고 하는 거는 육묘에서 다 좌우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딸기 모종은 우리 집에 거 요만큼 심고 나머지 거 딱 심으면 똑같은 날 심으면 이 두 놈이 따로 행동해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고추 모종을 심어도 그런데 다 똑같이. 네, 그런데 얘들은 자기가 과거에 살던 거 기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종 자체가 딸기란 자체가 여러 가지를 예. 비약모로 오는 거하고 또 기존에 따먹던 거를 또 받아서 하는 거하고 그렇지. 2대째, 3대째 가면은 아무래도 많이 갈수록 수확량은 좀 떨어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에너지 전달 방식이 딸기에는 많이 차이 나더라. 그리고 우리 집에 뭐는 요만큼 심고 모종이라서 요 집에 거 가운데 우리 집에 거는 비일비일한데 이 집 거는 가오자마자 잘 크는 게 있어요. 딱 표가 나요. 그 자리 딱 자른 자리에 똑같은 베드에서도 오른쪽 왼쪽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 하우스가 이 하우스가 남북 방향입니까 동서방향입니까? 동서방향. 동서방향이야. 동서방향은 이제 그 해가 이제 겨울에 남쪽에서 해가 이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에 북쪽 방향이 좀 안 좋은 단점이잖아요. 북쪽이. 아무래도 그늘이- 수확량이 좀 차이가 나죠. 예, 똑같이 똑같은 날 심어도 그늘이 되니까. 그늘이 지니까 북쪽은 아무래도 좀 수확량이 좀 적죠. 그렇죠. 예, 차이 납니다. 요쪽에는 햇빛이 직사광선이 닿으니까 잎 자체에서 수분 증발량이 많아요. 여기 표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옆 온도가 직사광선의 옆 온도가 올라가니까 수분 증발량이 많으니까 많이 먹은데 여기는 햇빛이 여기서 직사광선이 대각선을 맞으니까 옆 온도가 낮아요. 옆의 온도. 옆 온도가. 그런 차이가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딸기 배들을 방향을 바꿔서 잎을 이렇게 받쳐서 하는 어떤 다른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딸기가 땅에 데이고 이런 단점이 복잡한 게 너무 많아요. 이제 토경에서는 이제 그렇죠. 예. 토경에서는 그 예. 지금 보면은 최근에는 한 줄씩만 예. 심어서 남쪽으로만 보게끔 햇빛 쪽으로만. 그렇게 재배하는 농가들 많아요. 햇빛 방향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북쪽에 너무 처지니까 여기는 우리 하우스 베드 같은 양익 재배는 이게 복사열이라는 복사 그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토경 재배 같은 아래쪽에 하면 지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딸기 재배했을 때 매년 매월 달에 우리가 1화방이 끝나고 2화방 들어가고 이럴 때 티번이 잘 하지 않습니까? 그 매월 달에 티번이 발생하죠. 거의 그 창지역에. 12월 말 정도부터 예. 1월 달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화방이 교체가 되면서 예. 뒷번이 많이 오죠. 예, 그렇죠. 곰팡이도. 꽃곰팡이가 그때 이하방 꽃이 오니까 예, 그때 이제 날씨도 춥고 곰팡이도 많이 오고. 꽃곰팡이. 예. 꽃곰팡이는 이 시가 낮아서 여백 물방울이 문제를 일으켰다. 여기 물방울이 꽃 봉오리 있죠. 네. 그 속으로 빼이 들어갔다는 거죠. 여백 속에서 나온 거는 뿌리 근금 미생물이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여기에서 질소는 나오진 않아요. 실수는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근근에서 소화를 시키가 가져온 기 때문에 여기 들은 거하고 나오는 거 두 가지는 달라요. 왜 들어있는 거 나오는 게 다르냐면 여기 연맥으로 타고 나오는 거는 뿌리에서 오는 거고 잎에 들어있는 거는 소화시킨 영양소예요. 완전한 영양소. 연맥에서 올라오는 거 뿌리에서 올라온 거고 내려갈 때는 안에 요 그 줄기 껍질로 내려가고 요게 두 가지로 보면 돼. 내려갈 때는 껍질로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안에 중심부로 올라오고 영양소가 그 중심부로 올라온 건 연맥을 타고 올라가고 요 중심을 타고 가고 그 가지 타고 가는 요 사이사이 길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티번이 온다는 거는 그 시기에 온도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섭의 편차, 온도의 편차. 그래서 우리가 그 이 하우스 외부에 우리가 그 육로상처럼 바깥에다가 차광망을 덮었다가 씌웠다가 그러면 우리가 그 하우스 딸기 하우스를 환기를 시킬 때는 한 35% 정도 차광을 항시해 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차광을 35% 하면 잎의 직사광선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시값을 0.5로 올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웃자람이 생겨요. 우리가 비료를 적게 주면 식물이 웃자라요. 그럼 1화방 때는 웃자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딸기 다수하게 된다. 이파리 크고. 그런데 2화방 때는 1화방이 많이 딴 게 2화방에 별로 힘이 없다. 왜 그러냐면 이 시가 낮아서 근데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이하방 때 지금 수확하는 양이 예. 훨씬 더 과가 좋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온도가 낮고 늦겠다는 거예요. 따는 시기가 늦다. 시간. 따는 시기가 예, 시간이. 달려 있는 시기가 오래 간다. 오래 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상품이 많이 나오죠. 예, 오래 간다. 그 달려 있는 시간은 최소화시게. 그러게 좀 딸기는 많이 달려 있는데 수확량이 작은 집이 많아요. 딸기는 많이 달려 있는데 그 수확량이 상품이 안 되죠. 다 너무 네, 그게- 작은 과가 작아서. 아니요. 딸기가 달려 있긴 달려 있는데 네. 수확량이 적다. 이 말은 비록 이 시기를 낮게 줘서 대사작용에 영양을 생산을 적게 하기 때문에 딸기가 안 자라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오래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럼 달려 있는 기간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성장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럼 성장을 빨리 하는 이 시값은 얼마일까? 그 비료량 최소 1.2에서 2.7까지 기울어는 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값 올리면 문제는 대사적인 워낙에 잘하면 티번에 노출되는 게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렇죠. 티번. 그 티번은 잎이 다 죽은 모습. 요거 탄 거를 티번이라 그런 거지. 영양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티번은 우리가 칼슘 결핍으로 그래서 칼슘제 치니까 치유되던가요? 칼슘제는 거의 안 치니까. 예. 우리가 칼라 요걸 예. 많이 치거든요. 칼라 치고 뭐 그린 치고 예. 계속 이제 요것만 돌려서 예. 계속 살포하고 있는데 그냥 이 연미 습입할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저 고추의 끝이 말른 것도 칼슘 결핍이라 그러고 딸기가 그 이파리가 고실라 죽고 나면 뿌리가 상했을 때도 티번 칼슘 결핍이라 그러고 뭐만 잘못되면 칼슘제 영양제 장사만 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고추의 끝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것도 시드름이다. 끝마름. 칼슘 결핍이 아니다. 그리고 딸기가 잎이 이렇게 새카맣게 타진 거는 큰 이파리가 기공탈수가 돼서 그렇다. 비료를 많이 먹어서. 그래서 이런 농업에 우리가 그 방법을 계속 개선해야만 우리가 다수하게 되고 농업 농가들이 경쟁력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딸기 수출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그 비행기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없어졌다는 거 소식 들었습니까? 네. 지금 수출하는 농가가 지금 2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꾸준히 지금 뭐 수국에 가가지고 같이 지금 뭐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 비행기 항공료가 수출 딸기에 지원이 안 되면 그 수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수출은 해야 되죠. 해야 된다고요. 그 항공료가 그래 많지 않은 비용이라 우리가 수출할 건데 네. 그 비용이 많다면 수출도 못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딸기보다도 한국 겨울의 딸기보다도 외국의 인도네시아 딸기가 한국 가서 더 비싸요. 그거는 한국에서 더 비싸게 팔리고 한국보다도 인도네시아 더 비싸게 팔려요. 외국에서는 우리 딸기가 갔는데 그 딸기가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딸기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수입해가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인도네시아도 딸기를 재배해요.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서도 하고 그렇죠. 뭐 강원도서도 하듯이 다 하죠. 다 할 수 있죠. 전 세계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가지고 앞으로는 기술력이 전파의 속도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지대가 농업인들이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농업이 전파의 속도만큼 빨라졌어요. 농업 기술력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대처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죠. 전파의 속도만큼 농업의 기술력 전파력이 빨라졌다. 그럼 우리도 안전지대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농업 농가들도 국제 물가나 국제 유통에 대해서 많은 정보나 그런 생산 산업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국화꽃이나 백합은 맨날 데모하고 있잖아요.
네. 10년이 10년 됐잖아요, 벌써. 지금 여기 지역에도 하예 농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 한두 분 하시고 그렇죠. 거의 다 접었어요. 그렇죠. 접고 지금 뭐 연동에 지금 뭐 육묘나 예. 뭐 재배는 일부 하는데 수확량이 별로 안 좋으니까 또 그 지금 우리 대표님이 딸기 농사를 지금 올해 몇 년 됐죠? 오래 했습니다. 10년 했습니까? 20년 했습니까? 횟수로는 한 30년 했습니다. 30, 토경에 이제 계속 하다가 예.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배들 예. 30년 하고도 앞으로 이 산업이 영원하리라고 함부로도 못 보거든요. 전에 지금 뭐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아이 딸기 너무 많이 심어서 예. 누가 다 사먹나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수작업으로 거의 다 하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괜찮더라. 버섯 재배가 공장화됐죠. 그렇죠. 이제 뭐 버섯은 아주 완전 공장이죠. 그리고 채소가 지금 이제 아. 1단, 2단 배드 LED 들어갔죠. 네. 공장에 들어가고 있죠. 그럼 딸기가 지금 강원도에서 스마트밸리에서 높이 12m에 7단 재배. 스마트팜 7단 하는 재배. 농가들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딸기가 우리가 재배하던 이 방식이 풀리고 있다는 거죠. 벽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서 이 면적이 그러면 우리가 딸기 재배한 이 면적이 조금은 개선해야 된다. 그럼 지금 이 면적이 여기 천장이 이만큼 놀고 땅이 이만큼 놀고 있다. 땅바닥이. 그러면 우리도 변화를 제3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다음 10년의 세월을 어떻게 맞이하겠느냐. 그러면 지금 이 딸기 한 포기가 평균 5개를 딸 거냐 7개를 딸 거냐 2개를 줄여서 더 상품화 고급화 전략을 쓰는 대신에 모종 주수를 늘리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모종 주수를. 지금 재배도 하면서 육묘를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그렇죠. 생겼어요. 이제 그거는 모종을 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그러면 겨울에도 이 돈을 똑같이 드는데 여기에 딸기가 지금 심은 거에 양달 방향으로 50%더 들어있어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요 단독 하우스에 2단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어요. 그렇죠. 같이 한번 해보자 예. 했는데 사실 해보니까 방향이 좋으면은 크게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한 60, 70% 네. 더 건질 수 있다. 그냥 건지기- 100% 지금 뭐 위에나 밑에나 똑같이 재배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주 원인이 여본도가 낮기 때문에 흡수력이 떨어져요. 흡수력이.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일액이 떨어지면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그럼 2배가 되겠죠. 지 일액하고 여기서 떨어진 일액하고. 그럼 질병이 2배로 늘어나요. 아래쪽이. 그렇죠. 하단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렇게 그 비닐을 해가지고 반짝이 비닐, 맑은 비닐, 투명 비닐, 우리 담배가게 쓰는 비닐 있죠. 오징어 포장지 반짝반짝 비닐 있죠. 그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여백이 아래쪽으로 안 떨어지게끔 여기에 있는 딸기 꽃잎이 아래쪽으로 안 떨어지게끔 그리고 우리가 이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남쪽만 밑에는 재배가 되는다든지 이런 앞으로의 미래 산업은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 투자 비용 때문에 그렇죠. 쉽게 투자하지도 안 하고 맞습니다. 그 일부 이제 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 시험 재배하는 걸로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견학을 하고 하는데 실제 농가들이 그렇게 그 계단식의 재배 예,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단독 하우스에서는 예, 그렇게 해 나가기가 참 힘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우리보다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고 미래를 그런데 지금은 과거형에서 최고 경영자라면 나쁜 것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시행할 때 제일 좋은 면만 받아서 하면 되고 경영자라면 그러면 경영자는 모든 면을 받아들일 때 내가 고정관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에 내가 결정 내릴 때만 제일 좋은 걸만 하면 되지. 좀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도 그 중에 베개 하나 좋은 게 하나 숨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건져내서 내 농장에 적용시켜서 하는 경영자가 최고 엘리트하다. 엘리트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자는 모든 거를 긍정 마인드. 부정이 앞서면 좋은 거든 나쁘든지 우리 집에 이야기 말을 건네주러 왔다가 입을 닫아버려. 아, 저 사람 저걸 싫어하더라. 그렇지. 최고 경영자라면, 우리 집에 딸기 농장을 경영하는 경영자라면 모든 거를 긍정 마인드로 가지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그렇죠. 그 부정보다만. 그래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설계내서 진행할 때만 내가 제일 좋은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을 뵀지만은 과거에 어떤 방식이 좋았던 걸, 이 하우스에 있던 것도 지금 우리가 그 스프링클러 갖다 철거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우스가 1중, 2중, 3중이란 말이에요. 제일 바깥에 비누로, 그 다음에 안에 비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불. 그래, 3단이죠. 이 3단을 해서 뭘 합니까? 온도 값을 오늘 최대한 잡아주죠. 그죠. 최대한 잡아주죠. 그렇죠. 우리 지금 뭐 수막, 그렇죠. 수막하고 지금 이불하고 예. 거기다가 열풍기. 그렇죠. 보일러. 예, 기름 보일러, 뭐 예, 기름 기름. 보일러 예. 아니면은 뭐 대포 뭐 예. 이런 거 다 갖추고 다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 제일 바깥에다가 딸기하우스 차광만 씌운 적이 있거든요. 바깥에다가. 예. 그러면 1월 24일에 딸기하우스 바깥에 왜 차광망을 씌웠을까요? 말도 안 맞잖아요. 겨울에는 우리가 햇볕 양이 수량도 없는데 예, 차광망을 씌웠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됐죠. 목적은 얘가 티번을 하기 때문에 씌웠다는 거죠. 티번이 워낙 심해서. 그러면 하우스가 너무 온도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파닥파닥하게. 그 지금 뭐 다양하게 유튜브에서 하도 이제 예.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앞에 그 남쪽에 한기를 안 하고 북쪽에서 하는 농가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예, 지금 보니까.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을 써도 안 되다는 거죠. 여기 써도 그 밖에 들어오는 항공기가 예, 그것도 있고 여기에 직사광선에서 온도를 차광을 해주니까 실내 습이 10% 이상 올라가더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겨울에나 우리 농장이 티번이 많이 온다 그럴 때는 환기를 열 때는 위에서 한 개 내려오는 거예요. 35% 차광이 내려와서 차광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환기를 시킨다. 그러면 실내 습이 올라가요. 물을 안 뿌리도. 그러고 있다가 그렇죠. 걷어준다. 예, 아니요. 그대로 그냥 저- 덮어놓는다. 그대로 덮어놨다 저녁에 이제 환기를 닫고 난 다음에 환기를 닫고 조금 온도가 올라갈 때 온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환기를 닫아보다 또 안에 습이 떨어져요. 잠시 그 순간, 짧은 순간에 직사광선이 더 많이 때린다는 거죠. 환기를 닫고 조금 있으면 실내 습이 올라가요. 환기 닫으면 실내 습이 올라가죠. 우리가 보통 이불을 이렇게 덮고 나면 실내 습이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렇죠. 낮에도 우리가 환기를 닫으면 실내 습이 올라가요. 실내 습이. 근데 이제 오후에 이제 환기를 닫고 차광망을 조금 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차광망을 벗겨버리면 안에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요. 열을 가둔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차광망을 덮어버린다. 그러면 바깥에서 2, 3도의 온도를 잡아줘요. 차광망을 한 번만 덮어놔도 하우스 비닐을 바꿔요. 우리가 겨울에는 그늘이 지기 때문에 지금 뭐 온도가 더 안 내려갈까요? 아니 밤에 차광망을 내려주면 밤에 덮어주면 하우스 실내 온도가 2, 3도 올라가더라. 올라간다. 3도까지. 그럼 그것도 보온 우리 효과가 3도 올라가면 보온 효과에서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장점이 있죠. 기름값 절약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딸기품의 생육에서만은 앞으로 황금알농법에서 몇 년을 연구한 결과 차광망을 하는 게 좋겠다. 차광을. 그러면 이제 이 차광이
비닐을 밖에 돼야 되느냐 안에 되느냐 그 차이겠죠. 밖에 예, 밖에 돼야 네. 이제 그 사용하기가 좋죠. 그렇죠. 근데 안에서는 눈이 올 때는 위험해요. 눈이 쌓이니까. 밤에 눈 올 때는 그도 올리는. 눈 올 때 그도 올려 있나요? 그렇죠. 눈 올 때는 그도 올리고 눈이 안 올 때는 차광망을 한기를 겨울에 티분이 오는 시점에서 한기를 열 때는 차광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환기를 열고 차광하고 난 다음에 좀 기다리면 실내 습이 안 뺏긴다는 거죠. 실내 습이. 그래서 딸기에 이제 티분이 안 오는 방식이 누구든지 여기에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20도 이하의 환기를 연다. 15도 이하에 연다. 그런데 20도 이후에 여는 사람 치고 티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20도가 아니고 뭐 적어도 20한 7도, 8도 그 정도 올라가야 한기를 환기를 늦게 열면 저 외기 습에 비례해서 요게 탈수가 많이 돼. 그래서 일찍이 열어버리면 얘들이 기공이 많이 안 열려요. 게으른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대신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아침에 늦게 열면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낮에 기공 탈수돼서 티분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기공 탈수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연구와 결론을 내기 위해서 딸기 티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과 식물 생리 대사작용을 제일 원활하게 해야만이 우리는 다수화가는 거죠. 다수화의 목표가. 그래서 지금 대표님 농장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결론을 짓자면 앞으로 딸기 모종이 죽게 돼 있다. 맹물 시비 안 하니까. 그럼 맹물 시비 안 하면 이 시값을 올리든지 여배가 맡겼고 잘냉실을 1.2 이상 올리든지 1.5 정도까지. 그럼 그걸 또 안 하면 맹물 시비를 뿌려서 잎에 여백을 씻어야만이 시드름병에서 안 죽겠다. 딸기 시드름병은 살균제로서 잡을 수 없다. 살균제로서는 이틀에 한 번씩 뿌리면 잡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맹물하고 같으니까 씻어내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최소치 이틀에 한 번씩은 쿨러로 맹물을 흠뻑흠뻑 뿌리지만 여기에서 생겼던 여백이 여기 타고 내려갔더라도 여기 밑에서 또 씻기겠죠. 세척이 되겠죠. 연해지 묽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살 수 있는 부패병 균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우리가 육묘를 해놓고 거의 뭐 육묘 당시에는 뭐 지금 하루에 한 서너 차례 예, 맹물 주죠. 예, 맹물 주고 그러고 나서는 그 뭐 한 3, 4일 이후에는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 그 계속 그 맹물 시비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는데 그 양이 부족해서 죽은 게 요거예요. 그 양이 부족해서 여백이 타고 내려간 거죠. 여백이. 지금은 이제 막 도저히 안 된다. 이게 막 조탁하는 그 약을 는 막 계속 돌아가면서 이거 약, 치고 저거 치고 약은 무용지물이다. 그 이제 뭐 약침에서 물도 뭐 아니요. 물 일주일 만에 죽도록 여기서 여백만 내려가면 여백만 한해서 여기 내려간 영양소만 해도 여백만 해도 얘는 죽을 만한 그 균이 발생해요. 그럼 일주일 동안에 물을 안 뿌렸다면 이 씨값에서 1.2를 주서 했을 때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여백에 의해서. 그럼 요게 식물가 살짝 살았을 때 여백을 많이 맺었다는 거죠. 여백을 물을 뿌리고 그 다음날에도 여백이 많이 맺어요. 왜? 여백이 많이 맺는 조건이 지금 여기 있는 탄수화물을 제일 빨리 사용하는 방법이 물을 뿌리면 성장을 하고 내려가요. 그럼 줄어들겠죠. 그럼 줄어들고 나면 내려간 영양소를 먹고 뿌리가 일을 많이 해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없어요. 그 저장 공간이 없으면 다 튀어나오겠죠. 여백이. 여기 저장 공간이라는 건 잎이 새카마야 된다. 진녹색으로. 탄수화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연녹색 같은 건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밖으로 나온 영양소는 줄기를 타고 뿌리로 가겠죠. 뿌리나 관부에서 묻어 있을 때 그 묻어 있는
영양소, 아미노산, 단백질은 여기에 있던 부패균을 불러들이겠죠. 그 부패균이 활성화돼서 식물을 뚫고 들어가서 가해된 거죠. 그럼 가해된 거는, 관부에 가해된 거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끝까지 해서 죽어버리니까. 산에 가면 큰 나무 죽은 거 보시죠. 햇볕을 보고 있는데도 죽어요. 그늘이 안 지는데도. 원인은 요것들이 물방울 때려서 그래. 동물이나 곤충보다도 식물이 먼저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 전쟁의 기원 역사를 보면, 날짜는 저는 모르나 어떤 원리는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창이나 대한민국의 전역에 심은 딸기가 어떤 애는 시드름병을 엄청나게 죽죠. 그런 애가 많죠. 딸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딸기 신고나무 다 심었잖아요. 해마다 모종이 부족해요. 그게 이제 뭐 정식할 때는 충분했는데 그렇죠. 계속 이렇게 죽다 보니까 못 들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현상이 일어나죠. 원래 육묘에서 온 병, 요거는 몇 개 안 돼요. 요거는 육묘에서 온 병, 요렇게 죽는 것들은. 육묘에서 온 병은 잎이 살아있어요. 요게 살아있어요. 육묘 병은. 그러다가 요게 더 내려가면 팩 죽는데, 우리 집에 와서 죽은 병은 요거예요. 시드름병. 이 분류가 되죠. 근데 요렇게 죽거나 두 개를 갖다가 우리는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묻혀가지고. 바꿔야지. 그렇죠. 근데 요거는 내 잘못인데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육묘업자가 잘못한 거로 우리는 거의 대다수 확정을 지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견팽이 심은 사람 많아. 예. 그런데 그게 왜 저 집 거 가운데 다 죽었다 뭐 했다, 다른 집에서 우리 저 집 거 간 건 딱 추적해갖고 저놈 죽었나 말았나 따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육묘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많이 팔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갔는 데는 잘 살고 어떤 지역에 갔는 데는 막 전멸했다. 맞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뭐 그 배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곤욕을 치른 적이 많아요. 모종을 심을 때 요렇게 죽은 거는 내가 책임이다. 요런 거는 요 줄기가 살아있고 요렇게 죽는 거, 그건 내가 책임이다. 모종이 들어갔으니까. 시들어 몽창 죽는 건 내 책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식값을 아주 낮게 0.5나 계속 주고 있으면 여백 속에서 영양소가 없으니까 안 죽어요. 여백을 맺어도 잘냉식 원은 가지면. 그러나 준 양을 충분히 딸기가 잘 먹고 있으면 죽어버려요. 여백을 맺으니까. 여백을. 우리 대표님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죽잖아요 우리가. 그 죽는 게 쿨러를 달아가지고 물뿌리라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는 농약으로서는 방제 불가능하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약대로가 물을 뿌리가 충분치 않다. 약대로는 약장대로 가지고는 양이 적어서 여기서 타고 내려가 요 이파리 물을 씻을 수 있지만은 여백을 여기에 타고 내려가는 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려가는 그 잔재한 영양소는 씻어낼 수 없다. 그런 걸로 설치해야 된다. 그렇죠. 그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스프링 쿨러로 가지고 꽃 필 때도 하루에 3번을 물을 뿌려도 수정이 잘 되고 이상이 없다. 그 생육 과정에 우리가 꽃곰팡이 온다. 그러면 그 전에 여백이 많이 맺어서 일어난 일이다. 그 아침에 여백을 씻어낼 거냐, 낮에 맹물을 한 번씩 뿌려가지고 맺었던 걸 잔재물을 씻어낼 거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에 물을 뿌리고 씻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에. 그러면 알기 안 따는 농장에는 아침에 물 뿌리고, 알기 따는 농장은 낮에 물 뿌리고,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뿌리라는 거죠. 점심 때 우리가 작업 안 하는 공간에 하루에 한 번씩 꼭 뿌려야 된다. 예. 그러면 이 스프링클러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작업자들이 장을 신고 다녀야 돼.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이제 매일 뿌리다 보면 네. 물이 어디 갈 수가 없는 마를 여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딸기 생산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잿빛곰팡이 흐린 날은 물을 더 뿌리셔야 돼. 더 씻어야 된다. 여백을 더 많이 씻어내야 된다. 흐린 날에 이식값도 올려줘야 된다. 그 지금 배운 거에 황금을 얹고 대표가 하는 말은 더 반대말만 하죠. 아니면 뭐 쭉 이때까지 들어와서 예. 제가 지금 마늘 양파 이것 때문에 대표님 예. 이야기를
한 뭐 수백 번 들었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예. 이제 그 내용은 알고요. 지금 우리가 급한 거는 스프링클러 처리를 하든 매일 물을 안 돼. 막 그거는 흠뻑 주든 동작이 불가능하다. 한나절은 이거 딸기 굴통 한 굴통만 아니고 다른 작업도 못하고 그 물 뿌리고 있을 시간이 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작업자 붙여가지고 바로 쿨러 설치합니다. 쿨러 먼저. 그렇죠. 쿨러를 해서 외대로 해서는 안 돼. 이게 너르기 때문에 쌍대로 양쪽으로 양쪽에서 여기 양쪽에서 뿌려야 정확하다. 그리고 쿨러를 너무 멀리 하지 마라. 좀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뿌리도록 너무 멀게 하지 마라. 물이 남아더라도 벽에 받치도록 해놔라. 예, 끝이 너무 끝단에 물리지 마라.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중복되는 이 복판에는 물이 많이 뿌려지는 또 단점은 있어요. 그죠? 중복되는데. 그거 먼저 예. 해 나가야 되겠네. 그렇죠. 하여튼 오늘에 와서 우리 대표님 뵀을 때 앞으로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죽이는 모종이 육묘에서 잘못으로 죽이는 것보다 많다는 거죠. 그 균이 물론 그 밭에서 균은 좀 달고 와도 괜찮아요. 이 균은 달고 와도 이상은 없어요. 활성을 안 시키면 되니까. 균은 달고 왔다고 병이 되는 건 아니니까. 비동작균이기 때문에 균을 아무리 여기 갖다 놔도 균이 활동을 식물의 가해를 못하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 식물체의 영양소를 빼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그게 무관해지겠죠. 그 지금 계속 물을 예. 주고 씻고 또 우리 그린 예. 주고 갈라주고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 이게 회복이 빨리 안 되니까. 예, 그게 안 된 주 원인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직사광선이 한번 맞았고 그 기공 탈수가 한번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얘들이 보면 이렇게 고실러지잖아요. 요게 이게 잎 테두리 타고 있죠. 까맣게 요게 시작하마잖아요. 그럼 얘는 여백을 많이 맺는데 아침에 못 씻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요게 물방울이 타고 들어가면 얘도 시드름병을 죽을 수 있어요. 여백이. 그래서 지금 얘들이 뽑아서 활성화가 안 되고 검게 죽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얘들은 뿌리가 이미 감염됐을 수가 있어요. 감염이. 그러면 처음에 심어놓고 맹물 시비를 안 한 날짜에 그 짧은 시간에 감염됐을 수 있다. 짧은 시간. 그것이 결과가 요거다는 거죠. 그 결과가. 그러게, 이 어떤 분들은 이 씨값을 처음에 심을 때 아주 낮게 주다가, 그 다음에 확 줘가지고 잘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게 활성화 안 된 상태에서 이 씨값 올려주가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그 모든 거를, 완벽하게 연출할 수 있는 건 맹물시비밖에 없다는 거죠. 아침에. 여백을 씻어내는 것밖에 없다. 여백을. 그리고 이게 지금 활성화 정도가 떨어지는 게 낮에 직사광선 때문에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 직사광선. 지금 뭐 보통 그 우리가 그 정식을 하고 한 뭐 10일에서 한 뭐 일찍 하면 일주일 정도면은 뭐 충분히 정신 차리니까 바로 우리가 차강했던 걸 다 벗겨버리거든. 네. 벗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침에 맹물 시비는 꼭 해줘야 된다. 아침마다. 1화방 딸기 따고 2화방 딸 때까지는 아침마다 물 뿌리도 해가 없으면 아침마다 물을 뿌려야 돼. 아침마다 맹물 시비 해야 된다. 그리고 겨울이 추워서 아침에 못 뿌릴 경우에는 점심 때 뿌려야 된다. 여백을 씻어야 된다. 그래야만 아주 다속을 할 수 있다. 그럼 낮에 물 뿌리면 장점이 뭐냐면 기공 탈수를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수분은 뭐 어차피 계속 들어간다니까. 그 수분하고 옆 수분하고는 달라요. 잎 안에 들어있는 수분량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우리가 땅 속에 들어있는 함수량하고 잎 속에 들어있는 함수량은 별개예요.
얘들은 온도 값이 올라가면 수분이 아주 급속도로 빠져나가요. 정산이에요. 자기는 체온을 낮추려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체온을 낮추려고 자기가 분출하는 여기에 수분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딸기 티분의 주 원인은 그 부분을 풀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올해 이제 시작된 부분에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앞으로 일어나는 게 이 힘없는 나무들이 요것들은 올 때 온 병이 아닙니다. 죽을 건데. 그런데 우리 집에서 여백을 맺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씨앗들이 하죠. 그럼 오은역에 와서 씨앗들이 한 건 다 뽑아야 돼. 살아날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후 지금 시간이 3시 되니까 보세요. 요것도 이제 씨앗들이 하죠. 요건 씨앗들 하죠. 여기 쏙잎이 씨앗들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전체가 씨앗들해지거든요. 그런데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요 놈은 안에 병이 감염이 되는데 요거는 기생했더니 그죠? 그럼 여백이 타고 내려가는 건 요리 씨들가 죽지만은 여기 병 들어있다고 해서 여기 전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무관하다는 거죠. 여백이 들어가는 거는 뿌리 쪽에 먹어버리니까 영양 이동만 해 굶어 죽는 거고, 요거는 요 병이 다 들 때까지는 안 죽어요. 나왔다가 병 들었다 나왔다가 병 들었다 그러겠죠. 그래서 약으로 방제는 어렵다. 그렇죠. 예, 약으로 방제는 불가능하다. 약으로 방제는 불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거창 지역에서나 뭐 대한민국 전역에서 딸기 시드름병을 약을 쳐서 잡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못 잡는다. 그렇게 되겠죠. 예, 하여튼 올해 시작은 이미 돼서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결론을 내기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보고 우리가 얘를 딸기를 도와줘야 된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뵙고 많은 대화 나눈 이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